지금 여기 오른쪽의 모습은 이제 아까 그 금강전도의 그 네네. 일부분을 네. 중앙에 있는 일부분을 좀 떼온 것이고 왼쪽 부분은 실제 사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뭐 줌으로 당겨가지고 이 부분만 디테일하게 이제 확대한 건데 네. 그 모습을 봐도 오른쪽 모습이 너무 과하게 막 상상도로 그린 거는 아니고 굉장히 실제 모습을 되게 자세히 관찰하고 그 관찰 속에서 입체적인 그림이 나오고 또 산과 흑산과 그러니까 돌산 그러니까 흙과 돌이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잘 배치되어 있는 감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여기다 이게 그렇게 할 수는 없겠는데 네. 느낌은 그래도 네. 잘 옮긴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 뭐 이런 조선시대 화가 그러니까 조선시대 화법이라든지 그런 그 그림들을 산수화를 갖다가 전공하시는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여기는 이쪽 사진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데 그거랑 거의 비교해서 본다면 이런 모습이 진경산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로는 그림은 있지만 요 아래쪽에는 건물들이 그러니까요? 많이 있단 마을이 말이죠. 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이 마을들이 실제로 내려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의 요 부분이라면 뭐 이쪽 지역이라면 요 부분은 요 아래쪽 부분일 텐데 이걸 같이 한 그림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당겨서 그 줌을 시켰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중요한 부분은 또 중요한 부분대로 디테일을 살리고 그래서 그려놓은 것이 이제 진경산수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재정선의 금강전도를 보면서 금강산을 이런 산일 것이다 상상하는 것도 즐거운 재미이고 저희가 그 금강산을 못 가니까 뭐 대부분은 설악산에서의 모습을 금강산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데 이 금강산 꼭대기 위에 막 소나무가 바람에 불리면서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모습들을 이제 설악산에 올라가면 주로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이 또 이 금강산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들 보시면은 요 위에 소나무들이 가느다란 이 돌산 위에 막 아슬아슬하게 남아 있는 모습들을 보시면 아 금강산의 아름다움이 이 돌산 속에 있는 소나무와 그 다음에 건너편에 보이는 흑산 이것의 아름다움의 조화이구나. 그리고 굽이굽이 치는 봉우리마다 이 아름다운 폭포나 뭐 연못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봉우리를 돌아서 갈 때마다 아 뭐가 또 나오겠지 궁금증을 항상 자아내게 하는 그런 산이라 사람들이 아 그 절경은 꼭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겸재정선의 네. 또 한 장의 그림으로 너무나 유명하고 또 인왕산을 그려놓은 그러니까 인왕산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한 대략 지금 우리가 방송하는 시기인 6월, 7월의 풍경으로 물안개 딱 필 때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겸재정선이 이 그림을 물안개가 아니죠. 인왕산이니까. 예, 이게 예측하기는 그의 친구인 이병연이 먼저 죽게 돼서 그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나와 똑같이 마음을 알아주고 정말 이신점심으로 이렇게 나를 갖다가 기쁘게 했던 친구는 이병연 뿐이었는데 그가 죽고 나니까 이 세상은 너무 모든 게 어둡고 눈물밖에 흐르지 않는다 뭐 이런 마음으로 비에 젖어서 아주 새카만 그 검은 묵으로 그 정선의 슬픈 마음을 인왕산이 대변해 줄 것 같고 요 밑에 보이는 요 산이 이게 산 밑에 있는 집이 이제 정선의 집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집에서 이 슬픔을 늘 나를 알아주는 친구와 같이 나눴었는데 그것도 못하고 친구는 갔고 그러니 인왕산은 너무너무 새카만 어두움과 그렇죠. 같은 내 마음에 직면한 거다. 갑자기 예. 모든 색깔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그 전까지는 칼라였다면 갑자기 이제 슬픔에 잠겨가지고 모노크롬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왕제색도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이제 굉장히 많은 유명한 그림을 소장했던 분 중에 손재영이라고 하는 이제 서예가이셨는데, 그분이 세안도랑 이 인왕제색도를 동시에 같이 수집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것을 그 삼성그룹의 전 이병철 회장님께 매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호암미술관 그리고 리움에 소장되게 됐는데, 이 리움미술관에 있었던, 그러니까 입장료 뭐 10,000원 정도 내시고 들어가서 보기면 다 볼 수 있었지만, 그래도 미술관에 가야만 됐었던 것이 이제 최근에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대규모의 그 호암미술관 소장 미술품을 이제 무상으로 다 우리 큰 도시들에 있는 미술관으로 다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작품이 또 이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이렇게 공유하는, 그러니까 국립미술관에 소장이 되더라도 예,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그림을 볼 수 있는, 예, 스토리가 있는 그런 그림의 그 격이 한층 더 올라갔다고 뭐 할 수 있어서 더 나름 더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겸재교 바로 밑에 겸재도서관이라고 아주 작은 도서관들이 있어요. 중랑천변 쪽에는 이제 이쪽 저희 중랑구 쪽뿐만 아니라 길 건너편에도 뭐 벚꽃 도서관이라든지 꽤 많은 도서관들이 많이 이제 세워져 있는데, 중랑천을 관리하는 이제 관리 주체는 국토부거든요. 근데 국토부에서 이런 하천이나 개천후의 뚝방에다가 건물을 세우는 건 다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법이라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불법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작은 도서관으로 이제 컨테이너 박스 형식으로 네. 곳곳에 이제 이렇게 뚝방 위쪽에다가 해서 뚝방을 걸어 다니는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은 여기를 좀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좀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뭐 공식적으로는 뭐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작은 도서관들이 뭐 이곳저곳 숨어 있습니다. 겸재도서관은 조금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아주 최근에 지어지다 보니까 조금 어른들 중에서 조금 미술이나 뭐 이런 거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좀 특색 있는 도서관으로,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조금 도서관만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도서관 바로 입구에 겸재정선에 대한 소개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겸재교를 만들게 되었는지 그런 자세한 내막보다는 겸재란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정선의 호인 겸재는 이렇게 서울에서 태어난 서울 사람이다. 예. 그 종로구였다면 한성 내잖아요. 어째 그렇죠. 사대문 아니었다면은 그렇죠. 집안이 어려웠다고 해도 그래도 사대문 안에 집을 갖고 있는 네. 그 명문가였네요. 예, 네. 집안 자체는 워낙에 명문가였고, 또 하나는 이제 김창읍 이병연이라고 하는 시대의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가의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문인들이지만 이 김창읍과 이병연은 그 급을 좀 올려서 그냥 문예계에서도 굉장히 명성이 있었던 그런 분들이었는데, 이 정선을 생각해 보면은 선비 화가로서 화가이기도 했지만 또 현령이라고 그래서 좀 지역의 현감의 역할을 꽤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은 구청장 정도죠. 네네, 구청장 아닌가? 구청장보다는 조금 군수. 예, 조금 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 지자체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구청장이 그 지역을 굉장히 감안을 한다면, 지금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중앙집권이 또 강화됐다 보니까 왕이 직접 이런 사또잖아요, 현령을, 사또. 예, 현령을 사또잖아요, 이제 사또. 직접 내려보내는 네. 예,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 당시에는 조선의 저희 잘 알고 있는 이제 영조, 또 51년 동안 왕으로 재위했던 그 영조 시절에 영조가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사가에서 생활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미술 선생님으로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정선과의 영조의 그런
인연이 있었고 이후에 이제 왕이 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정선에게 지방 현감으로 내려보내 주시면서 그 지역 주변의 풍광을 왕한테 화첩으로 만들어서 갖다 바치는, 그러면서 그 지역의 형세도 좀, 그리고 그 지역의 이야기도 또 소상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조의 모습이었다면, 이후에 김홍도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그 화가의 역할이지만 이제 더 가까이, 더 긴밀하게 풍속 화가로서 주로 조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그려다가 이제 뭐 정조 왕께 바쳤던, 그리고 또 정조가 김홍도도 강원도로 보냈어요. 금강산을 그려갖고 오라고. 그래서 김홍도가 그려놓은 금강산 그림도 굉장히 아름답고 멋집니다. 왕의 신분이라는 게 네. 결국은 그 외부 행차할 수 있는 게 능행 정도밖에 허용이 안 되고, 네. 그 외로 가게 되면은 이제 네. 그 연산군 이후 강해진 신권들이 이제 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네. 아니 이 많은 되옵니다. 엄청난 이 그 국고를 탕진하면서 대체 어디를 그 놀러 다니시고 사냥 가려 하십니까라고 네. 하면서 능행 정도밖에 허용이 안 됐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일탈행위가 그거잖아요. 사도세자도 막 평양 놀러 가고, 네. 양녕대군도 네. 막 뭐 그 전국 막 방방곡곡 막 놀러 다니고. 네. 그리고 조선 그 초기에 왕권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안정되었을 때 꼭 일찍 그 은퇴를 하고 상황이 돼가지고 놀러 다녔어요, 왕들이. 일찍 물려주고, 네. 네, 그래서 상황이 돼가지고 네. 그 전국 막 방방곡곡 놀러 다녔단 말이죠. 그거 네. 같은 경우 보면은 확실히 이제 궁궐에만 사는 게 따분하긴 따분하죠. 그러면 네. 이제 그런 거를 정선이나 아니면은 그 아까 말했던 김홍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림 그려라고 하면 이제 여기가 금강산이란 말이지? 라고 네. 하면서 대리만족을 했을 수가 있죠. 옛날로 따지면 그거예요. 우리 이거 있잖아요. 그 카메라 찰칵 누르고 관광지 필름 지나가던 옛날 장난감. 네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그려놓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1,000원짜리 지폐에 그 나오는, 그러니까는 지금 태우라고 하면은 태우 이 선생 하면은 퇴계 이황 선생하고 관련되어서 이제 또 이것도 리움 미술관의 소장 중인 이제 이 정선이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가을의 그 풍광을 아주 아름답게 그려놓다 보니까 퇴계 이황을 뜻하는 그 1,000원짜리 그 지폐 뒷면에 이제 그 그림이 있기도 한데, 이 그림하고 관련된 걸로는 또 재미난 게 겸재가 71세가 되던 시절에 주자서 전료라고 하는 책을 이제 입수를 해요. 입수.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도 자기 71세에 뭔가 기념이 될 만한 걸 좀 해볼까? 라는 생각에 그 서화가들인 이제 보통 뭐 조선시대의 선배들은 화가로도 굉장히 많은 그림들을 남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서화가가 그렸던 이황, 송시열, 정선, 그리고 정선의 아들들, 그리고 이병연, 그 외에 그 그림들과 화첩을 연대순으로 모아서 이제 화첩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그 순번 앞쪽에 이제 우암 송시열이 이제 발문을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그림,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1,000원짜리 지폐 속에 들어있는 개상정고도라고 하는 그림이 이 그 책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태계유황에 관련이 됐고, 또 점제 정선이 그린 거니까 1,000원짜리 화폐에다가 같이 한다면 굉장히 좋겠다 해서 지폐에 또 이제 모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네.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이거 네. 태우 이 선생 진적 같은 경우는 네. 옛날에는 네. 인쇄기도 없고 복사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거는 그럼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필사를 못 하잖아요. 필사라도 그림 하나 더 그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죠. 거의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다시피 그림과 글씨가 같이 엮어졌고, 그걸 또 겸재 어떻게 보면 정선이 72세 때 기념을 하는 책이니 얼마나 책 자체의 가치가 멋지겠어요. 그러니까 그 의궤 같으면은 네. 판은 못 파나가지고 네, 계속 또 찍어내기라도 찍으면 하는데 네. 이거는
예. 필사를 하면은 글씨체가 이제 예. 쓴 사람으로 바뀌고 네. 그림은 또 베껴 그릴 수가 없고 네. 그리고 딱 하나밖에 못 만드는 그러는 거잖아요. 거죠. 그래서 뭐 저희가 보여드린 그림들이 대부분 다 거의 보물급, 국가 보물급이라고 보시면 이거는 내가 볼 때 좀 네. 짜증난다는 것보다는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이제 막 그 서로 이제 네. 자 완성했다. 이제 이거 누가 가질 거야. 아. 그런 거 나타나지 않을까요? 아니 서로 힘을 모아놓고서는 아유 다 만들었다. 네. 자 이제 이거 누가 가질 거야. 네. 라고 소유권 누가 가질 거야. 막 그럴 것 같던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저희가 그 저기 추사 김정희 왕의 그러니까 추사 김정희의 그 세안도라는 것도 네. 그게 사실 그가 그린 그림은 정말 뭐 1m도 안 되는 그림인데 그 뒤에 댓글을 다른 사람이 50명이 넘거든요. 그걸 다 엮어가지고 세안도를 하니 정말 국보죠. 국보 중에 국보가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우리가 단순한 유명 인사가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이 또 댓글을 달고 야 이거 멋지다 뭐 이런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 겸재교라고 하는 다리가 이렇게 세워진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지금 여러분들 그 화면에다 볼 수 있게 하는 이제 한강과 남한강 그 주변을 그렸던 그 이제 대략 5년간의 그 그림책인 총 33폭으로 보다시피 이병현이 죽기 전과 죽기 후로 나눠가지고 상첩과 하첩을 나눠가지고 이제 명승을 그려놓은 그림들. 이것이 이제 경교명승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겸재가 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한강을 그래도 조선시대에 남겨놓은 그리고 실제 모습을 그려놨으니 이 정선에 좀 그 굉장히 노고였다. 이래서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면서 이제 물이 여기까지 들어왔구나. 네. 그때는 여기에 나루터가 그렇죠, 있었구나. 그렇죠. 예. 여기는 그리고 뭐 산이 있거나 막 그런 걸 네.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옛날 이렇게 화답을 하면서 네. 이제 뭐 그림 하나 그리면은 이제 그 이제 심부름 편으로 자 이 그림 전하거라라고 하면은 네. 그 친구가 딱 본 다음에 그림 잘 봤는데 좀 더 연습 좀 해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보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림 보고서는 거기에 어울리는 시를 적어줬을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네, 오고 마음을 갔던 정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그림이 이제 정선이 여기 보면 정선이 그린 거라고 돼 있는데 네. 친구와 같이 그림을 놓고 이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을 때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 또 하나는 대화를 나눠가면서 거기에는 뭐가 있었지? 우리 저기 그때 가지 않았어? 아 그래 맞아 거기가 그쪽에서 그리니까 훨씬 더 풍광이 좋겠구만 이러면서 제안을 계속 해주셨고 그 마음의 그 댓글 우리 응원의 댓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죽고 난 다음에 네. 인왕산의 그 슬픈 마음을 그려놓은 정선의 마음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조금 애절하고 절절한 거는 좀 약간 여성 감성이라고 또 할 수도 있지만 요 조선시대 선비분들은 굉장히 이 끈끈한 감성이 삼강오륜이나 거기에도 있지만은 벗과의 교류에 대한 그렇죠. 거는 선배 네. 덕목이기도 네. 해가지고 관푸지교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걸 포함해가지고 네. 유명한 그 선비들이나 아니면은 그 유학자끼리의 그 우정이나 아니면 벗과의 교류에 대한 네. 거는 굉장히 덕목이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도 뭐 사실은 카톡이 있고 뭐 트위터, 페이스북 그리고 이런 것이 이거 같은 있지만, 경우가 마팔이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도 오히려 더 외롭고 더 자신이 힘이 드는데 이런 조선시대 때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과 글을 주고받는 그 친한 그 친구 그 친구가 죽었다. 굉장히 슬픈 일이고 그 두 가지의 그 모습을 이렇게 뭐 금강연도도 그렇지만 이당제석도의 그 스토리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우리는 명작이라는 것을 이렇게 명품 그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 네. 악플 안 달고 그 이제 격려해주고 네. 좋아요 눌러주는 사람은 네, 좋아요. 필요한 네. 거예요. 네. 네, 그럼 지금부터 그 경교명승첩 안에 있는 서울의 풍광을 하나씩 보시면서 그 풍광의 모습을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